안녕하십니까? 정치캔디입니다. 78년.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 해온 기관이 있습니다. 그 이름 앞에는 언제나 정의라는 숭고한 단어가 붙어 있었죠. 하지만 그 정의의 칼날은 늘 힘없는 자들을 향했고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무뎌지거나 때로는 권력의 시녀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마침내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8년 만에 검찰청이라는 이름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 개혁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왜 검찰은 사라져야만 했는가? 그들이 저질렀던 악행과 이 개혁의 당위성을 지금부터 긴장감 있는 스토리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명제는 대한민국 검찰의 78년 역사를 관통하는 비극이 되었습니다. 정치 권력은 이 절대 권력을 탐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내부의 일부는 그 권력을 등에 업고 스스로 정치 검찰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법치를 수호하는 자들이 아니라 권력을 유지하고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악행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헌법 정신을 훼손한 정치적 폭거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휘둘렀던 칼날의 궤적을 쫓아보겠습니다. 정치 검찰의 첫 번째 악행은 선택적 정의, 즉 표적 수사였습니다.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합니다. 권력의 비판적인 인물이나 현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는 세력에게는 먼지털이식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수백 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투입되고 사소한 혐의를 엮어 결국 망신주기와 정치적 제거라는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예시 중 하나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였습니다. 검찰의 막강한 수사력은 한 개인의 모든 것을 탈탈 털어냈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낳았습니다. 정의가 아니라 권력의 명령을 수행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반면 현 정권과 가까운 살아있는 권력이나 힘 있는 재벌에게는 어떠했습니까? 수사는 지지부진했고 혐의는 축소되었으며 결국 무혐의 또는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세상이 깜깜한 밤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처분은 이번에도 역시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였습니다.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긴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고 김 여사 본인도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는 것 역시 불기소 처분의 이유였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지난 4년 반 동안 이 사건과 관련해선 김 여사에 대해 계좌를 제외하곤 휴대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예상대로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고발된 지 4년 반 만에 검찰이 내놓은 결과입니다. 시세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앞서 1, 2심 법원은 김건희 여사 계좌 3개가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는 수익을 얻으려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계좌를 맡겼을 뿐 주가 조작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결론냈습니다. 이것이 78년간 검찰이 보여준 공정의 민낯이었습니다. 외부에는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댔지만 내부적으로는 철옹성이었습니다. 검찰 내부의 비리가 터졌을 때 외부의 수사기관은 없었고 검찰은 스스로를 수사하는 자가 발전소와 같았습니다. 스폰서 검사 사건, 특수활동비 유용 논란 등 국민적 공분을 샀던 수많은 사건에서 검찰은 늘 꼬리 자르기식으로 대응했습니다. 핵심은 덮고 하급자 몇 명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식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검찰을 수사하겠는가라는 오만함은 결국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외부 견제가 없으니 그들은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 집단이 되었습니다. 가장 교활했던 악행은 여론 조작이었습니다. 검찰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 사실과 수사 과정의 단독 정보를 특정 언론에 흘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국민들은 언론을 통해 유죄로 확정된 스토리를 접했습니다. 이러한 피해 사실 공표는 언론을 통해 여론을 미리 재단하고 피의자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사전 재판 효과를 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법정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이미 정치적 반대 세력을 끝장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검찰이 이대로 유지될 수 없었던 이유는 단순히 몇 명의 검사가 부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조 자체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은 행정부에 지나친 권력을 몰아주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 분립은 민주주의의 근간이지만 검찰이라는 슈퍼기관은 행정부 내에서 사실상 사법부 역할까지 침범하며 민주적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검찰은 기소를 하지 않을 권리, 즉 기소 편의주의를 통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유력자의 범죄는 덮고 정적의 범죄는 키울 수 있는 이 권한은 결국 사법정의를 권력의 입맛대로 요리하는 도구로 변질시켰습니다. 검찰은 어떤 기관의 통제도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국회의 입법적 통제도, 시민사회의 감시도, 심지어 대통령의 통제까지도 정치 개입이라며 거부했습니다. 국민주권 원칙 하에 어떤 기관도 국민의 통제밖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개혁하지 못했기에 국민과 국회는 78년 만에 그 구조를 해체하는 역사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검찰개혁의 가장 큰 당위성입니다. 검찰청은 이제 사라집니다. 그러나 형사사법 시스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권은 분리되고 기소 기능은 새로운 형태로 재편됩니다. 중요한 것은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이 개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과거의 정치검찰이 다시는 고개를 들 수 없도록 새로운 수사 및 기소기관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성을 갖추도록 끊임없이 감시해야 합니다. 78년의 흑역사는 끝났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드디어 균형과 견제의 원칙이 뿌리내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사라진 검찰청. 그 이름은 이제 역사 교과서에 기록될 것입니다. 권력기관이 국민 위에 군림했을 때 민주주의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에 대한 쓰디쓴 교훈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봅니다. 국민의 힘으로, 국회의 결단으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4일 대통령 이재명. 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정치 캔디는 이 역사적 변화를 끝까지 기록하고 감시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긴장감 넘치는 정의의 여정에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